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DC형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림으로써 DC형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미래에셋대우에 어플을 사용해서 미래에셋대우 증권사 및 어플을 사용해서 DC형 계좌를 가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미래에셋 어플에 들어가시게 보면 이렇게 마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마이 뭐 자산조회, 금융정보 종합조회, 자산분석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금분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DC형이 되겠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개인연금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퇴직연금이 나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총 연금자산 수익 현황이 90만 원짜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개인연금 보현 현황 이렇게 80만 원, 88만 원짜리 이게 하나가 있고요. 밑에 보면 퇴직연금 보유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4,100만 원 정도의 지금 금액이 들어가 있는 제 퇴직연금이 DC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게 매수 가능 금액이 지금 1,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퇴직연금이 총 4,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매수 가능 금액이 1,3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어 1,3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금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4,100만 원 중에 나머지 금액인 한 2,800만 원 정도가 주식형으로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2년 정도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왜 1,3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주식형이나 이런 데 투자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이제 매수 가능 금액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투자 수익을 노리고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100%다 주식형 그 펀드나 이런 것들에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70% 정도의 퇴직연금의 70% 정도의 금액만 이렇게 주식형 펀드에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30% 정도의 자산은 예금성 자산이나 또는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의 형태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쌓여 있는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700만 원 정도만 실제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300만 원 정도는 채권이나 이렇게 예금의 형태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퇴직연금 보유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총 자산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4,100만 원 정도고 방금 말씀드린 매수 가능 금액이 1,300 뭐 70만 원 형태의 자산 현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가입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고 가입 이후 수익률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1.0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DB형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2년 전에 비해서 제가 월급도 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DB형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금은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오른 만큼의 그렇게 상승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일한 횟수도 이제 곱해 가지고요. 근데 지금 DC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DB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DC형이 가지고 있는 좀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3년, 5년, 10년 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월등히 DB형을 앞설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DB형에서 GC형으로 가입 시에 이렇게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보시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이너스나 이런 리스크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만 어느 정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더 이제 가보면요. 이렇게 마이 납입 내역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보시면 최근 입금이라는 항목에 보시면 2019년 8월 14일에 37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월 14일, 7월 14일, 6월 14일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2년 동안 매달 이렇게 퇴직금이 매달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퇴직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렇게 맨 밑에 지금 정기 입금 매수 예약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증권 투자의 10%, 메리츠 코리아 퇴직연금 증권자 투자 신탁의 10%,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증권 투자의 10%, 미래에셋대우 현금성 자산의 70%가 이렇게 정기 입금 매수 예약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37만 원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각각 10%씩 이 펀드를 매수하게 되고요. 나머지 70%의 경우는 미래에셋대우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비율 같은 경우는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정기 입금 매수 예약 상품 변경하러 가기 항목을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매수 비율을 본인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부터는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증권 투자 신탁을 20%씩 20%씩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미래에셋대우 현금성 자산을 60%로 내리시고 이런 것들을 20%로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비중이 조절돼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실 때 주의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는 항상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비율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총 퇴직금에 들어가는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의 총합은 70%가 되도록이면 조정을 하시고요. 30%는 채권이나 현금 같은 거에 상품에 투자되게 하셔가지고 내 자산의 형태가 7대3의 비율을 되도록이면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 이렇게 비율은 언제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펀드를 내가 어떻게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펀드도 추가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좀 편리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유 상품 현황에 보시면 신용퇴직연금, 에셋플러스 코리아, 메리츠 코리아,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퇴직연금, 그 다음에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이런 펀드들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이렇게 DC형을 투자하게 되면요. 투자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현금의 형태로 원래 30%만 이제 정기 매수 같은 경우는 30%만 이렇게 30%의 비율만 현금성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70%로 맞춰놨는데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 펀드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고른 게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펀드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파는지 매 분기별로 그 종목들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2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펀드들이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그리고 그 매수했던 종목을 단기간에 금방 팔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고른 펀드들이기 때문에요.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70% 정도 30%만 현금성 자산을 매수해도 되는데 70%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쌓아 놓고요. 이렇게 지금 만약에 에스플러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쌓여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언제든지 매수 버튼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현재 보유한 자금으로 상품 매수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매수 가는 현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 신청 금액을 입력을 하고 뭐 1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실제로 그냥 우리가 미래에셋이나 다른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우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100만 원을 매수할 경우에도요. 여기 매수 가능 현금이 137만 원 정도, 1,37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금액을 다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는 제 자산에서 30% 정도는 현금성 자산이나 채권의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3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의 금액만큼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셔요. 막 이렇게 제가 뭐 그 다음 영상에서 이런 펀드들이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뭐 하는지를 설명한 어떻게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고 분기별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사고 파는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렇게 아니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신용퇴직연금에 보시면 펀드 상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포트폴리오라는 오른쪽에 위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눌러 보시면 이 펀드에서 자산 보유 비중 중심으로 상위 10개 종목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펀드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드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개의 주식을 봄으로써 이 펀드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셔도 이렇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과 분석이나 이런 항목들에 보면은 뭐 1년이나 이럴 때 수익률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DC형 계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뭐 댓글 같은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해드리는 동영상을 한번 또 다음 영상에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